미국 최대 명절의 한국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가 뭔지 아시나요? 이거 진짜 미국에서 엄청난 행사거든요. 1924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10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전통이에요. 매년 11월 마지막 목요일만 되면 뉴욕 맨해튼이 완전 축제 분위기로 바뀌는데 현장에만 350만 명이 몰린다고 하니까 그 규모가 상상이 되시나요? 게다가 TV로 보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5천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거의 미국 전역이 시청한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이 퍼레이드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일단 역사성부터가 남다릅니다. 거의 한 세기에 걸쳐 미국인들의 추수감사절 풍경을 책임져온 문화 아이콘이거든요. 센트럴파크 인근 대로를 따라 펼쳐지는 이 장관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미국 대중문화의 연대기나 다름없어요. 특히 이 행사의 백미는 바로 대형 캐릭터 풍선인데요. 하늘 높이 떠오른 거대한 캐릭터들이 뉴욕 빌딩 숲 사이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모습은 그야말로 환상적인 광경이에요. 그런데 2024년 올해 퍼레이드가 한국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바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일명 캐데온의 캐릭터들이 이 역사적인 무대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캐데온의 인기 캐릭터인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가 대형 풍선으로 제작되어 뉴욕 상공을 수놓았다는 건 단순히 한국 콘텐츠가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캐데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려볼게요. K-팝 데몬 헌터스는 K-팝 아이돌 그룹이 악마 사냥꾼으로 변신해서 활약한다는 독특한 설정의 애니메이션인데요. 한국적 정서와 K-팝 문화를 판타지 서사와 절묘하게 결합시킨 작품이에요. 작품 속 주인공 그룹 헌트릭스의 음악은 실제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 더피와 서씨는 남자 주인공 진우의 편지를 여자 주인공 루미에게 전달하는 초자연적 존재로 등장하는데 출연 분량은 많지 않지만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비주얼 덕분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 두 캐릭터가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호랑이와 까치라는 한국적 소재를 현대적이면서도 사랑스럽게 재해석한 디자인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거든요. 특히 미국 아이들 사이에서 이 둘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할로윈 때도 수많은 아이들이 더피와 서씨 코스프레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메이시스에서 이 캐릭터들을 대형 풍선으로 제작해서 퍼레이드에 띄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나요?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등장하는 캐릭터 풍선은 그냥 아무 캐릭터나 뽑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대중문화에서 상징적 지위를 확보한 시대를 대표하는 캐릭터들만 선정되는 거예요. 올해만 해도 스파이더맨, 피카츄, 슈퍼마리오 같은 전설적인 캐릭터들과 함께 총 34개의 풍선이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게 바로 더피와 서씨였다는 거죠.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더피와 서씨 풍선이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댔대요. 원래도 350만 명이나 모인 인파인데 이 두 캐릭터가 나타나면 그 주변은 아예 걸을 수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렸다고 해요. 캐데온 팬들은 물론이고 작품을 전혀 모르는 미국 현지인들까지도 저게 뭐야? 너무 귀여운데? 하면서 연신 카메라를 들이댔다고 하니까요. 뉴욕타임스에서도 이 현상을 주목했어요. 기사에서 새로운 세대의 캐릭터들이 기성세대의 향수를 담은 뽀빠이 같은 캐릭터들을 대체하며 하늘을 장식했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미국 문화의 상징이었던 전통적 캐릭터들이 이제 한국발 신세대 캐릭터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미국 최대 명절의 가장 상징적인 무대에서요. 근데 이날 퍼레이드의 하이라이트는 풍선만이 아니었어요. 작품 속 주인공 그룹 헌트릭스의 대표곡 골든이 실제로 무대에서 공연됐거든요. 그것도 아무나 부른 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헌트릭스 멤버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연기한 한국계 미국인 가수들이 직접 나와서 라이브를 펼쳤어요. 이제 오드리, 누나, 레이아, 미 이렇게 5명의 보컬리스트가 마치 실제 헌트릭스 멤버들처럼 등장한 순간 현장 분위기가 완전히 폭발했대요. 상상해보세요. 뉴욕 한복판에서 K-팝 스타일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그 음악에 열광하는 모습을요. 현실판 헌트릭스가 나타났다. 이런 함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순간적으로 그 거리는 K-팝 콘서트장이 됐어요.
TV로 지켜보던 5천만 명의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미국 전역의 거실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추수감사절을 기념하며 시청하는 그 순간에 한국 콘텐츠가 그들의 축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문화적 파급력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운 현상이에요. 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이벤트가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문화 행사거든요. 추수감사절 자체가 미국 건국의 역사와 맞닿아 있는 명절이고, 이 퍼레이드는 그 명절을 기념하는 가장 상징적인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국 캐릭터가 등장했다는 건 한국 문화가 이제 미국 대중문화의 주류 서사 안으로 완전히 편입됐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외래 문화나 틈새 콘텐츠가 아니라 미국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접하고 사랑하게 되는 보편적 문화 자산이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한국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완전 난리가 났어요. 세계가 한국 상대로 몰래카메라 찍는 거 맞지? 우리 트루먼 쇼 주인공인가? 이제 크리스마스만 먹으면 진짜 끝이다. 이런 댓글들이 쏟아졌는데, 농담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한국 소프트 파워의 성장세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파르거든요.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 자체는 국제정치학자 조셉 나이가 제시한 이론인데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가 아니라 문화와 가치를 통해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힘을 말해요. 한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이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K-팝, K-드라마, K-무비, 그리고 이제는 K-애니메이션까지. 한국발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죠. 근데 캐대온 사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타겟 연령층 때문이에요. K-팝이나 K-드라마는 주로 10대 후반에서 30대 정도의 젊은 층이 주 소비자잖아요. 그런데 애니메이션, 특히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등장할 정도로 대중적인 애니메이션은 훨씬 어린 아이들까지 포괄하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더피와 서씨를 사랑하는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생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국에 대해 갖게 될 인식을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워요. 우리 세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도라에몽, 짱구, 명탐정 코난 이런 거 보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문화에 노출됐고, 일본어 단어도 몇 개 알게 됐고, 일본에 대한 친근감도 형성됐어요. 물론 역사적 문제는 별개지만 문화적 차원에서의 친밀도는 분명히 생긴 거죠. 지금 미국 아이들에게 캐데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더피와 서씨를 보면서 한국적 정서를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헌트릭스 노래를 들으면서 한국어 발음에 익숙해지고 캐데온의 세계관을 통해 한국 문화의 요소들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위력이에요. 실제로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요. 한국어 학습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삼성 갤럭시나 LG 제품을 쓰면서도 그게 한국 제품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K-팝 가사를 완벽하게 따라 부르는 외국인들을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단순히 오락거리를 넘어서 실질적인 국가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 수출이 직접적인 경제 이익을 창출하는 건 물론이고 브랜드 코리아 가치가 상승하면서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지거든요. 관광산업, 교육산업, 식품산업까지 연쇄적으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게다가 외교적 차원에서도 엄청난 자산이에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고 이는 곧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 강화로 이어지거든요. 실제로 유엔이나 각종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간 것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아요. 캐데온이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등장한 건 이런 거대한 흐름의 한정점이에요. 미국이라는 문화 패권 국가의 가장 상징적인 행사에 한국 콘텐츠가 당당히 자리 잡았다는 건 세계 문화 지형도가 재편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더 이상 문화는 일방적으로 서양에서 동양으로 흐르지 않아요.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콘텐츠가 역으로 미국과 유럽을 정복하고 있는 거죠. 할로윈 때도 그랬잖아요. 미국 거리가 캐데온의 주인공 루미와 진우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 아이들이 호박 마녀나 좀비 같은 서양 문화권 캐릭터로 분장하던 할로윈에 한국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대세가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점령했으니 정말로 크리스마스도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농담 삼아 산타 할아버지 대신 더피와 서씨가 선물을 나눠주는 건 아닐까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진짜로 크리스마스 시즌 마케팅에 캐대온 캐릭터들이 대거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미 미국 주요 유통업체들에서 캐대온 관련 상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메이시스 백화점만 해도 캐대온 캐릭터 상품 코너를 따로 만들었을 정도예요. 더피와 서씨 인형은 출시되자마자 품절 사태를 빚었고 헌트릭스 의류 라인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특히 주목할 점은 캐대온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적 특성상 언어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예요. K-드라마는 아무래도 더빙이나 자막에 의존해야 하는데 애니메이션은 처음부터 현지화가 훨씬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거든요. 미국 버전 캐대온은 영어 더빙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한국적 정서와 미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런 전략적 접근이 성공의 핵심이에요. 한국 콘텐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현지 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절하게 현지화한 거죠. 캐대온 제작진은 미국 시장 진출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스토리텔링부터 캐릭터 디자인, 음악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기획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적 정체성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게 바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는 공식이에요. 무조건 서양 기준에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국적 특수성만 고집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 색깔을 보편적 감성과 절묘하게 결합시키는 거죠. K-팝이 그랬고 기생충이나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도 그랬어요. 캐대온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캐대온의 성공은 한국 애니메이션 산업 전체의 청신호예요. 그동안 한국 애니메이션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잖아요. 물론 제작 기술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오리지널 콘텐츠로서의 경쟁력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캐대온이 글로벌 히트를 치면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넷플릭스를 비롯한 주요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국 애니메이션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신진 창작자들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요. 캐대온이 만든 성공 방정식을 따라가면서도 각자의 독창성을 더한 신작들이 속속 기획되고 있죠.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상상해보세요. 지금 더피와 서씨를 사랑하는 미국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선입견이나 거리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가 될 거예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는 학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한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급증할 거예요. 실제로 이미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주요 대학들의 한국학 관련 학과 지원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고,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는 고등학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에요. 캐대온이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등장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국 애니메이션 하나가 성공했다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건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질적으로 도약했다는 역사적 이정표예요. 미국이라는 문화 제국주의의 본산에서, 그것도 가장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행사에서 한국 캐릭터가 주인공으로 등극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생각해보면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는 국제무대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했어요. 한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히트친 게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게 일시적 유행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K-팝, K-드라마, K-무비, K-뷰티, K-푸드까지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잖아요. 이런 급속한 성장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콘텐츠의 질이에요. 한국 창작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정말 뛰어나요. 스토리텔링, 연출, 디자인, 음악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캐대온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K-팝과 판타지를 결합시킨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참신한데 그걸 실제로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구현해 낸 제작진의 역량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통 인프라도 갖춰졌어요.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 덕분에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전달될 수 있게 됐죠. 예전에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해외 배급이 어려워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장벽이 거의 사라졌어요. 메이시스 퍼레이드에서 더피와 서씨가 하늘을 날던 그 순간, TV 앞에 앉아있던 수천만 미국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아마 아이들이 저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야 하고 소리쳤을 거고, 부모들은 그래? 그게 어디서 나온 건데? 하고 물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캐데온에 대해 신나게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을 거예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쌓이고 쌓이면 거대한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요. 한국이 더 이상 먼 나라가 아니라 친근하고 멋진 나라로 인식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본질이에요. 강제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할로윈의 루미와 진우, 추수감사절의 더피와 서씨, 그리고 이제 정말로 크리스마스까지 캐데온이 점령할 수도 있다는 농담이 현실이 될 날이 머지않았어요. 어쩌면 몇 년 후에는 미국 아이들이 산타클로스 대신 더피와 서씨가 끄는 썰매를 상상하고 캐럴 대신 헌트릭스의 골든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틀게 될지도 몰라요. 물론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캐데온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남미,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각 나라마다 현지화된 버전으로 서비스되고 있고 어디서든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어요. 한국 콘텐츠가 이제는 정말 글로벌 스탠더드가 된 거예요. 앞으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벌써 이 정도인데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설레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한국이 문화 강국을 넘어서 문화 제국으로 도약하는 순간을요. 캐데온이 메이시스 퍼레이드에 등장한 이 순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뉴스가 아니라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거든요.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99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 최대 명절 행사에서 한국 캐릭터가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뉴욕 하늘을 날아다니는 더피와 서씨를 보면서 350만 명의 관중이 환호했고 5천만 명의 시청자가 감탄했어요. 맨해튼 한복판에서 울려 퍼진 헌트릭스의 노래에 맞춰 미국인들이 함께 즐거워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작은 나라 한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문화의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 거예요. 한국의 소프트 파워는 계속 성장할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국은 더욱 특별한 나라로 자리 잡을 거예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